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활 1급 실기 액세스 7회 2021년 상시 1회 문제입니다.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배당 조회 폼을 완성하자 그랬습니다. 배당 조회라는 폼을 찾아서 디자인 보기로 띄운다 그랬죠. 폼을 띄우고 난 다음엔 또는 보고서를 띄우고 난 다음엔 눈금 얘는 만약에 이렇게 눈금이 보이면 눈금은 여러분들이 없앨 수 있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속성 시트는 반드시 화면에 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뭘 하자 그랬냐면 자, 1번 폼 구분선과 폼의 구분선과 레코드 선택키를 표시되지 않도록 하자 그랬어요. 폼이 선택돼 있어야 되죠. 눈금자 앞에 요 까만 점 이걸 우리는 폼 선택이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성 시트에서 선택 유형이 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형식에서 찾을 거예요. 자, 구분선을 찾아서요. 아니요. 그리고 레코드 선택기라는 게 앞에 선택해 주는 거거든요. 삼각형 들어가 있는 부분. 레코드 선택기도 아니오로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1번은 우리가 많이 봤던 거예요. 자, 두 번째. 폼이 열려 있을 경우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자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일단 확인을 해볼 건데 제가 속성 시트를 잠깐 닫고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현재 디자인 상태인데 폼이 폼 보기가 돼 있으면 지금 폼이 열려져 있죠. 그럼 폼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개체를 선택해 줄 수 있어요. 보이죠? 열어줄 수도 있어요. 폼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다른 작업을 지금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저걸 못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저걸 모달 속성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폼의 속성입니다. 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속성 시트에 보면은 기타의 팝업이 있고 모달이 있어요. 현재 모달이 아니오 돼 있거든요. 이거를 예로 만들어 버리면 지금 모달이 예라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폼 보기로 갔을 때 탐색창을 선택을 못해요. 보이죠? 얘를 건드릴 수 없게 만들어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폼이 열린 상태에서 다른 탐색창을 가지고 다른 테이블이나 쿼리나 보고서나 다른 폼을 전혀 건드릴 수 없는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모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저 모달과 같이 많이 나오는 게 누구냐면은 여기 보면 모달 밑에 위에 뭐가 있습니까? 팝업이라고 있죠. 이걸 예로 만들어 놓으면 폼 보기를 띄웠을 때 화면에 이렇게 팝업 창이라 그러죠. 위쪽에 뜨는 창 요렇게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팝업 창을 만들어 버리면 이 상태에서 디자인 보기로 못 가요. 보이죠? 디자인 보기로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얘를 닫고요. 저장을 하고요. 다시 해당되는 폼을 여러분들이 띄워주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자, 다시 보세요. 팝업일 경우에 내가 얘를 디자인 보기로 보기 변경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닫고 작업을 해도 되고요. 여기서 할 건데 내가 모달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예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닫고 다시 디자인 보기로 띄웁니다. 그래서 팝업과 모달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세요. 그래서 현재 폼 외에 다른 작업을 못하는 거를 모달이라고 부를 거고요. 화면이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위로 띄워져서 나타내는 걸 팝업이라고 하겠다. 두 개를 같이 기억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폼 머리글에 배경색을 바꾸자 그랬습니다. 형식에서 배경색을 액세스 테마 3번으로 주자 그랬어요. 바꾸고요. 네 번째 머리글에 txt 상자 1과 txt 대표자명과 txt 주요 제품 세 가지를 자 머리글에 찾아볼게요. txt 상장 1 얘랑 요 오타예요. 상자 1이 아니라 상장 1입니다. txt 대표자명 얘죠. 얘가 선택되는 상태에서 얘를 선택을 하려면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르면 돼요. txt 주요 제품 이거예요. 요거 세 가지는 이 중에 제일 넓은 게 이거잖아요. 컨트롤의 너비 중에 가장 넓은 너비로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일부러 손으로 이렇게 늘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메뉴를 가지고 작업을 해 줘야 되거든요. 자, 위에 보면 디자인이 있고요. 자, 옆에
정렬이 있고 서식이 있는데 우리가 맨날 디자인과 서식에서만 작업을 했어요. 정렬에 보면 여기 보이죠? 크기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크기를 지정해 주는데 어디에 맞추라 그랬습니까? 제일 넓은 곳에 맞추자 그랬어요. 그래서 너비를 기준으로 높이를 기준으로 간격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추자 그랬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자는 뜻이에요. 처음 나오는 거죠. 자, 세 가지 너비를 맞췄고요. 다섯 번째, 하위 폼 바닥글에 야가 주인이라 그랬고 얘가 하위, 부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폼 안에 폼처럼 또 들어가 있는 걸 우리는 하위 폼이라 한다 그랬거든요. 자, 이렇게 선택되면 하위 폼, 하위 보고서라서 속성 시트에 뜰 거예요. 하위 폼의 바닥글에 txt 주당 배당금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얘죠. 언바운드라고 돼 있는 거. 자, 얘랑 txt 시가 배당률 컨트롤의 주당 배당률 배당금 필드와 시가 배당률 필드에 뭘 표시하자 그랬습니까? 평균을 표시하자 그랬어요. 자, 평균은 AVG라 그랬습니다. 자, 함수니까 여러분들이 손으로 넣어줘야 되죠. 수식은 이꼴, 함수 이름은 AVG 가로 안에 필드 대가로 넣을 필요 없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여기는 주당 배당금. 가로 닫고 엔터. 자, 두 번째 이 자리는 이름 보고요. 보이죠? 이 자리는 이꼴 AVG 평균을 구할 건데 누구의 평균이라 그랬습니까? 시가 배당률이라 그랬습니다. 자, 함수는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디자인의 폼 보기로 가서 결과가 정상으로 나타나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봐줘야 돼요. 밑에 그림 보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요. 이 수치가 동일한지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서식이 맞는지도 확인을 하고요. 통화기호, 심표, 퍼센트, 백분율 기호 같은 것들도 정상적인지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1번이 끝이 났죠? 그대로 저장을 하고요. 2번이 폼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폼은 닫을 거예요. 자, 두 번째 2번 배당 내역 폼에서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자, 배당 내역의 폼 디자인으로 들어가서요. 본문 영역의 조건부 서식을 할 건데 모든 컨트롤이라 그랬어요. 본문의 모든 컨트롤을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본문 앞에 눈금자에서 까만 화살표일 때 클릭하면은 선택이 된다 그랬습니다. 시가 배당률이 1.5 이상인 경우에 자, 서식의 조건부 서식으로 가서요. 세규칙 식이죠. 조건부 서식에 필드 이름을 넣을 때는 반드시 앞뒤로 대가로 기억을 하세요. 반드시 대가로가 붙어야 되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누가 시가 배당률이 1.5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본문 영역의 배경의 색깔을 노랑으로 하자 그랬거든요. 노랑으로. 확인하고요. 결과 디자인의 폼 보기로 가서요. 요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당되는 구분을 여러분들이 수식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많이 쓸 겁니다. 자, 그런데 수식 말고 우리가 수식에서 또 다른 걸 할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본문 영역에 조건부 서식으로 여러분들이 갔을 때 우리는 세규칙을 만드는데 얘를 식을 갖고 작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적었어요. 근데 이건 말고요. 요거를 갖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갖고 할 수 있고요. 필드의 값이다라는 거는 우리는 지금 모든 컨트롤을 선택한 상태인데 하나의 필드를 선택하고 들어왔을 때 필드의 값이라고 쓸 거고요. 여기 보면 포커스가 있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고 갈게요. 포커스가 있으면 예를 들어 제가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배경 색깔을. 그럼 조건부 서식이 지금 두 가지가 되죠. 얘는 지금 문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폰 보기로 가면 보이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 자리에 커서 포커스가 가면 색깔이 바뀌죠. 얘는 조건부 서식이 얘가 하나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포커스가 있다라는 경우들도 종종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 배당 조회 폼에서 현재 폼 저장하고 닫고요. 배당 조회 폼을 디자인 보기로 띄울 겁니다. 단축 컨트롤을 만들 건데 여기 보이죠? 조회라는 단추 옆에 요 옆에 인쇄라는 단추를 내가 만들 거예요. 자, 만들 건데 명령 그 단추를 클릭하면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 건데 매크로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자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만들기 매크로에서 보고서를 연다 그랬어요. 뭔가를 열어주는 건 오픈입니다. 오픈 리포트 보고서를 열 건데 어떤 보고서를 열 거냐? 업종별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어떻게 열라 그랬습니까?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 거고요. 조건이 없어요. 뭐하고 같은 거라는 말이 없잖아요. 조건도 필요 없는 겁니다. 이 상태로 매크로를 저장을 할 건데 매크로 이름이 보고서 인쇄가 되겠죠. 아주 쉬운 매크로예요. 자, 매크로를 만들고요. 매크로를 닫고 그 다음에 단추를 만들어 줘야 돼요. 자, 단추를 만들 땐 디자인에서 컨트롤 단추 선택하기 전에 자세히 눌러서 요 마법사 불 들어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자 그랬습니다. 단추를 옆에 만들어 주세요. 만들고요. 자, 만약에 문제에서요. 매크로라는 말이 없다 그러면 이걸 선택해 줘야 되겠죠. 보고서 작업, 미리 보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매크로를 이미 만들었죠. 그럼 여기에서 기타의 매크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구분을 해주세요. 다음 이 매크로를 실행을 할 거고요. 글자 레이블로 뭘 띄우라 그랬습니까? 화면상에서 여기에 레이블을 말하는 말이 없다 그러면 밑에 문제의 그림을 봐줘야 돼요. 여기에 인쇄라는 글자 들어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인쇄라고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단추의 이름은 CMD 인쇄로 주자 그랬습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감점이 일어납니다. 자, 넣고 난 다음에 크기를 적당하게 옆에 거하고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조절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요. 출력 형태를 보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저장해 놓고요. 확인해 보러 갈까요? 폼 보기로 가서요. 인쇄 버튼을 누르면 보이죠? 이렇게 실제 만들어진 매크로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자, 문제 2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